안녕하십니까. OTT 페스티벌 티빙 페인트아웃 쇼케이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페인트아웃을 기획한 팀 오렌지입니다. 쇼케이스 진행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우선 불효 분석에 기반하여 티빙의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티빙의 불효 분석표와 관련 논문에 따라 저희는 지속적 경쟁 우위를 가지는 제작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경쟁 등이인 해외 유통 콘텐츠 IP를 개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티빙의 재무 분석표입니다. 영업수익과 콘텐츠 제작비를 보면 1년 만에 약 2배나 증가했음에도 영업수익보다 콘텐츠 제작비가 더 높으므로 콘텐츠 제작비의 절감이 필요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레버리지 전략은 추가 투자를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자원을 극대화하여 최대 효용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면 첫 번째, 예능 장르입니다. 티빙의 지속적 경쟁 우위 경영 자원이 제작 스튜디오 인프라를 기반으로 드라마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예능 프로를 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통망 확장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OTT 중 51%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한 복면가왕을 선례로 저희는 미국 유통망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려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글로벌 예능 콘텐츠를 기획하여 미국으로의 유통망 확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글로벌 진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미국 소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국에서 OTT를 가장 많이 구독하고 예능을 가장 많이 시청하는 세대는 2039 세대였습니다. 미국의 주 시청 예능 장르 1위는 게임 예능이었고 게임 예능의 주 시청 연령층 또한 2039 세대였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예능 성공 사례에 대한 분석도 빠질 수 없겠죠. 게임 예능의 성공 사례로는 이지 케이크 2와 피지컬 100이 있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주 성공 요인은 직관적인 룰과 반전 스토리, 이 두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룰로 보편성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반전 스토리로 차별성을 가져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그렇다면 어떤 게임 예능을 기획해야 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FPS 게임 예능이었습니다. 미국 2039 여가 활동을 보면 TV 시청이 1위, 게임 플레이가 2위였습니다. 나아가 여러 게임 장르 중 2039 세대가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은 FPS 게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2039 세대의 높은 선호도를 가지는 FPS라는 요소와 게임 예능을 결합시켜 FPS 게임 예능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소개하겠습니다. 최초의 FPS 게임 예능 페인트아웃입니다. 밑에 걸 눌러야지. 아니. 그렇지. 그거 눌러. 로딩이야. 무거워. 뭐라고 좀 기다려. 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나간 데서 그 화면에서 눌러보세요. 나가서 그냥 네, 거기서 밑에도. 그렇지. 편집 사용을 해줘야죠. 읽기 전이죠. 성공했는데 애들이 되게 궁금해하는데. 눌러보세요. 이 혹시 파일이 따로 있어요? 네,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보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페인트아웃은 예측 불가 오프라인 슈팅 게임으로 페인트 경기로 최후의 1인을 가리는 티빙 오리지널 게임 예능입니다. 이때 저희는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중화된 페인트볼 경기의 방식을 적용시켰습니다. 자세한 프로그램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페인트볼 경기를 펼쳐 누가 승리할지 예측할 수 없는 오프라인 슈팅 게임 페인트아웃. 이 페인트아웃은 FPS 게임의 오프라인화라는 직관적인 룰과 예상의 인물의 활약이라는 반전 스토리, 이 두 가지 요소를 가미하여 기획되었습니다. 페인트아웃은 소개에 걸맞게 다양한 출연진이 등장하는데요. 총 25명이고 그중 섭외진 19명 중 주요 마케팅 인물 4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첫 번째 인물 양궁 국가대표 안산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의 방찬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사 마케팅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정현 아나운서입니다. 이정현은 말 한마디로 판을 뒤집는 전략가라는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으며 LCK 진행자였던 그녀가 이제는 직접 플레이어가 되어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전 프로게이머 스티치 이충희입니다. 이충희는 힘을 숨긴 반전 실력해라는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게이머였던 그가 실제로도 총을 잘 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섭외진 19명의 명단을 전체 공개합니다. 그 외 6명은 SNS를 통해 일반인 출연진을 공개 모집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촬영 타임라인입니다. 촬영은 총 3일간 진행되며 각각의 일차에 따른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일차 개인전은 인당 페인트건 하나와 페인트볼 10개가 지급되고 방탄조끼에 2발의 페인트볼을 맞을 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25명에서 16명이 남을 때까지 게임은 진행되고 플레이어들은 파밍을 통해 페인트볼과 지도를 획득 가능합니다. 점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게임의 1등은 생명을 하나 더 얻을 수 있으며 이 사용 시점을 플레이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큰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승부를 가리는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점자 처리 방식이겠죠. 동점자는 총 3발의 페인트볼로 크기와 점수가 다른 패널을 맞추어 점수 합계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팀 선정 방식입니다. 살아남은 16명의 플레이어들은 한 명씩 무작위로 놓여진 페인트건을 1개 선택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페인트볼 색상으로 팀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팀은 4인 4팀으로 이루어집니다. 2일차 팀전은 인당 페인트건 하나와 팀당 페인트볼 40개가 지급되고 탈락 조건은 1일차와 동일합니다. 2일차는 7명이 생존할 때까지 진행되고요. 플레이어들은 마찬가지로 파밍을 통해 아이템을 획득 가능합니다. 첫 게임과 다른 점은 페인트볼 외에 길리슈트, 포탄 낙하라는 추가적인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점수 선정 방식은 1일차와 동일하고요. 1등 팀의 생존자는 약점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방식,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이 약점 카드는 결승의 주요 포인트인데요. 이 약점 카드 또한 한 명씩 무작위로 놓인 약점 카드를 1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약점 카드는 각기 다른 부위로 총 7개가 있으며 2일차의 우승팀은 약점 카드의 종류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은 7명의 개인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기본 장비는 지급되지 않으며 오직 파밍을 통해서만 페인트건과 페인트볼을 획득해야 합니다. 최후의 1인을 가리는 마지막 게임이기에 앞선 게임과 달리 약점에 한 발의 페인트볼을 맞을 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게임의 마지막 시간에는 게임 약점을 공개하여 더욱 긴박한 경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우승자 최후의 1위는 기본 상금 2억 원에 킬수에 따라 2천만 원씩 적립되며 최대 상금 4억 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차별 줄거리입니다. 페인트아웃은 총 8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에서 2화는 1일차 개인전의 내용이, 3에서 5화는 2일차 팀전의 내용이, 6에서 8화는 3일차 결승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락인이겠죠. 1에 따라 저희는 9월 중순부터 2달에 걸쳐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킥 버전과 풀 버전을 두 가지를 공개하여 진입 장벽 완화와 시청 점유 시간 증대를 동시에 공략하고자 합니다. 촬영지 후보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 세트장인 CJ E&M 스튜디오와 실제 페인트볼 경기장인 무주의 데브콘 필드가 있습니다. 페인트아웃의 주요 장면은 액션캠, 드론캠, 스코캠을 활용하여 촬영할 예정입니다. 페인트아웃은 OTT 지원 사업과 PPL을 통해 제작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페인트아웃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어떠한 비즈니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직접적인 리스크는 줄이고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바로 스튜디오 비즈니스입니다. 이때 페인트아웃에서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거대한 유통망 안에 페인트아웃과 동일한 타깃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최적의 플랫폼을 찾기 위해서 미국 OTT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 OTT 시장은 SVOD, 패스트, 그리고 단말기와 같이 다양한 구독제와 미디어를 활용하여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 티빙은 간접 진출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미국 OTT 시장에는 현재 레드오션화라는 장애 요인과 간접 진출에 함께하는 두 가지 장애 요인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두 가지 장애 요인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존은 현재 SVOD, AVOD에는 프라임 비디오를, 패스트에는 프리비를, 단말기 시장에는 파이어 TV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페인트아웃을 삼각편대를 활용하여 유통창구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마존은 미국 OTT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마존 프라임의 주 구독자 역시 2039 세대로 페인트아웃의 타겟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진이네와 이제 곧 죽습니다와 같은 TV 콘텐츠를 유통한 이력이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내 두 번째로 한국 문화 콘텐츠를 많이 접촉하는 플랫폼이 아마존 프라임이었습니다. 플랫폼 내에서도 한국 예능이 접촉력 1위를 자랑하면서 한국 예능에 대한 니즈를 보였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저희는 페인트아웃을 통해 아마존에게는 주 구독자 2039의 선호 콘텐츠 확보를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티빙에게는 아마존의 삼각편대를 활용하여 글로벌 유통망 확대를 통해 시청층 확보 및 자사 인지도를 강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저희의 마케팅 목표는 페인트아웃 시청 유도를 통한 티빙 브랜드 노출입니다. 마케팅 컨셉은 예측 불가 오프라인 슈팅 게임 페인트아웃입니다.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 저희는 페인트아웃은 게임과 예능에게 친숙한 2039 세대에게 온라인 FPS 게임을 현실 고정시켜주는 매운맛 예능으로 포지셔닝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마케팅은 인지, 경험, 확산의 단계에 따라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선 인지의 경우에는 스트레이키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 페인트아웃의 주제곡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해당 마케팅을 통해서 글로벌 K-POP 시장을 통해 코어 팬덤을 잠재적 시청자로 유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시청층과 아마존 이용자의 교집합을 콘텐츠로 끌어당길 수 있는 마케팅을 기획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에게 페인트아웃 랜덤 박스를 후원하면 화면에서는 페인트가 터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를 통해 스트리머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삼각편대를 활용한 마케팅 또한 빼놓을 수는 없겠죠. 저희는 페인트아웃 광고를 삼각편대에 순차적으로 유통시켜 잠재적인 소비자를 유입함과 동시에 화제성을 지속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티빙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점캠, 최후의 7인 하이라이트, 우승자 예측하기와 같은 부가 콘텐츠를 송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부가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향유 요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를 시청한 후 댓글로 응원 댓글을 달면은 페인트볼 경기장 할인권을 주어서 오프라인 이벤트로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스토어의 경우에는 더 글로벌몰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페인트볼과 모양이 유사한 볼풀 이벤트와 VR 게임 그리고 굿즈 자판기를 안에 설치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오프라인에서도 저희 페인트아웃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틱톡을 통해서 페인트아웃의 주제곡과 명대사로 틱톡 챌린지를 만들어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마케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마케팅 참여는 게임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인스타그램 릴스 템플릿을 활용하여 날아오는 페인트볼을 피하는 이러한 릴스 템플릿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획과 마케팅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획 측면에서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예능 IP 확보와 글로벌 스타 캐스팅을 통한 인지도 확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개체를 통한 소비자 참여 확대와 트랜스미디어로 IP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수익적 측면에서는 포맷 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과 OSMU, 시즌제, 그리고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타임라인입니다. 저희는 2025년 3월에 제작에 착수하여 9월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방영 후에는 미콘과 같은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포맷 셀링을 통한 부가적 수익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마케팅의 경우에는 인지, 경험, 확산의 시점을 각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화제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대략적인 예산안입니다. 페인트아웃을 필두로 글로벌 넘버원 K 콘텐츠 플랫폼으로 도약할 티빙의 미래를 그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 시작 전 현장 컴퓨터 문제로 영상 송출이 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는 쉬는 시간 이후 2부 시작 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주신 오렌지팀 감사합니다. 오렌지팀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준비위원회가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네. 파라마운트 플러스랑 이제 제휴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을 선택한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커버리지가 넓다는 부분들은 동의를 하고요. 그 삼각편대에 대한 부분 전략이 사실 파이어 TV는 그 파이어 스틱 판매하는 거지 그걸 통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아마존의 강점은 아마존 그 쿠팡 와우 멤버처럼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인데 오히려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구독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 영상 콘텐츠 때문에 구독을 한다라는 비율이 60%가량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마존 프라임을 일단 플랜 A로 둔 것이고요. 말씀해주셨던 파라마운트 플러스도 저희가 플랜 B로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두고는 있었는데 사실 발표 시간이 15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그것까지 말씀 못 드렸고 사실 저희가 그 글로벌 콘텐츠 그 전략을 구상을 하면서 그 전개하는 방식을 고려를 해봤을 때 나중에 그 미국 현지화 프로그램도 분명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CJ 보면 비아컴이라고 그 현지 제작사가 있고 근데 그 제작사가 그 아마존 프라임과도 연관이 있지만 파라마운트 플러스랑도 연관이 있는 만큼 저희가 플랜 B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마존에서 뭐 페인트건이라든지 네. 예, 부가적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지도 질문이었습니다. 네, 저희 페인트아웃이라는 게임 예능 자체가 IP를 셀링하는 것이다 보니 굿즈에 대한 고민 또한 하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방영을 한 후에 인기가 검증이 되면은 페인트건이나 아니면 출연자분들이 입었던 옷 아니면 저희가 PPL 상품을 통해서 포션이라던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프로그램에서 배치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아마존에서 셀링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수익을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희 인기가 검증되면 그때 활발하게 판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시간이 없나요? 네, 시간이 지금 좀... 네. 네.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